자, 먼저 헤드라인 템플릿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은 무엇인지 아시죠? 자, 맨 앞에 꽝 하고 넣는 그 문구를 뜻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디 카피보다, 그러니까 쭉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설명, 그죠? 구체적인 어떤 설명보다 헤드라인을 읽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배는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보고 클릭하죠? 그쵸. 썸네일 보고 클릭하죠. 그래서 유튜브로 성공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실상 썸네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썸네일, 그 문구 한 가지 바디 카피보다 헤드라인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스킬은 헤드라인을 쓰는 능력이다라는 것 딱 먼저 우리가 눈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광고를 봐도 웹페이지를 봐도 10명 중에 8명은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기사분도 앞에 딱 헤드라인 보고 이 기사가 내가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카피까지 읽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실상 그 위에 헤드라인을 어떻게 적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헤드라인의 이 카피는요, 뭐 읽지도 않고 광고도 안 보고 영상 시청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이목을 끄는 훌륭한 카피라이트, 이 헤드라인 카피는요, 막 세일즈 레터 내가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이어서 연재해서 볼 수 있고 광고도 막 보고 싶고 영상도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쭉 다른 것들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내 글을 읽게 하는 것 또는 내 광고를 보게 하는 것, 내 영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시한 무엇인가를 시간을 딱 멈춰놓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헤드라인을 이제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와이프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모음집.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기사를 보던 아니면 뭐 잡지를 보던 또는 내가 인스타를 보던 또는 뭐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내가 유튜브 썸네일을 딱 누르고 싶어. 그럼 그때 그냥 눌러서 들어가서 흘리지 말고, 와, 이 문구가 나를 움직였구나.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캡처, 그죠? 캡처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광고나 헤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모아놓는 파일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이걸 보고, 와, 내가 놓친 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책들도 이렇게 목록을 쫙 갖다 놓잖아요. 방금 정장식 대표님께서 제가 카피라이팅에 대한 책들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만큼의 모음집에 소트가 다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이목을 끈 광고가 있다 또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내 제품과 내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아도 변경시키고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뒤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캡처해놓고 모아놓는 파일을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 나만의 카피라이팅 모음집이 없다면 그걸 만드시는 것. 그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약속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카피라이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로 적용이 가능한 헤드라인 템플릿을 좀 제공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뭐뭐 하는 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뭐뭐 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뭔가 고통을 피하려고 즐거움을 쫓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체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법, 여드름을 없애는 법, 좀 간단하죠?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뭐뭐 하는 법에 앞에 뭐가 붙었죠? 뭐뭐만에 뭐뭐 하는 법. 어때요? 뭔가 앞부분에 일정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내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주의할 사항은 그 타당한 기간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비스나 내 상품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내 서비스랑 상품은 뭘 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며칠 만에, 일정 기간 얼마 만에 가능하지? 자, 그럼 앞에서 나온 그 예시 문구에서 하나 더 볼까요? 아까 방금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체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법이라고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요,
열흘 만에 팔굽혀펴기 개수를 2배로 늘리는 법. 이렇게 했어요. 더 매력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드름 없애는 법 이랬잖아요. 근데 앞에 뭐 붙었어요? 24시간 만에 여드름 없애는 법. 24시간 만에 여드름을 없앤다? 좀 궁금하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더 나가 볼까요? 자,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앞에. 템플릿 하나 더 붙었어요. 뭐뭐 하는 사람도 뭐뭐만에 뭐뭐 하는 법.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가로막거나 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 요소,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낼 수 있는 역할을 뭐뭐 하는 사람도 이렇게 넣는 순간 그게 더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팔굽혀펴기를 단 한 개도 못하는 사람도 2주 만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는 법 어때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끌어지죠. 와, 그다음에 모든 피부 관리를 다 해봤지만 실패한 사람도 7일 만에 여드름 없애는 법. 더 매력적이죠.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생각이 나네요. 여드름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모든 피부 관리를 다 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어. 근데 7일 만에 여드름 없애는 법?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게 경험이 됩니다. 자, 처음에 뭐뭐 하는 법만 나왔어요. 그다음 며칠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뭐뭐 하는 법이 나왔어요. 이제는 뭐뭐 하는 사람도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뭐뭐 하는 법. 이렇게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도 피부 관리를 다 했지만 실패한 사람도 라는 앞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를 타파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N가지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읽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앞에 어떤 기간을 뒀잖아요. 뭐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할 때는 이때는 숫자를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숫자를 짝수로 넣지 않고 홀수로 넣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팔굽혀펴기 횟수를 늘리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여드름을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 3가지. 자, 뒷부분에 있는 요 몇 가지의 방법을 넣을 때도 홀수로 넣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막 합쳐 볼게요. 여기는 이 모든 템플릿들 이제 막 합쳐 볼게요. 뭐뭐 하는 사람도 이룰 수 있는 방법 N가지.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카피에 이렇게 딱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잠재 고객이에요. 그죠? 내 상품과 내 서비스를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바를 우리가 좀 파악해서 염려를 덜어주는 거죠. 카피 하나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카피 하나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지난 시험에 불합격을 받은 사람도, 지난 시험에 불합격을 받은 사람도 시험 점수를 높이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와, 꼭 듣고 싶네요. 그죠? 그다음 지금은 남들을 마주할 수조차 없는 사람도 아까 막 얼굴이 너무 마주할 수 없을 조차 그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여드름을 없애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이렇게 N가지라는 것은 뭐 몇 가지, 3가지, 5가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템플릿. 이게 지금 예시는 이렇게 들어졌지만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표님들의 지금 내 상품과 내 서비스에 사실 실제적인 지금 종이 꺼내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앞에 내 상품만 집어넣어서 적어보시면 지금 하나의 멋진 카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재미있죠? 자, 뭐뭐에서 당신이 저지를 실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저지를까 봐 두려워하는 점을 내가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시험에서 당신이 저지를 실수는? 여드름 관리에서 당신이 저지를 실수는?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지? 라는 물음표로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더 나아가서 자, 뭐뭐가 피해야 할 뭐뭐뭐 실수. 뭐뭐 누구라면 자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뭐뭐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고객의 어떤 이 특정 집단을 지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과 부합하는 카피로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신병이 피해야 할 체력
시험 훈련 실수, 그 다음에 10대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여드름 관리 실수 5가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각각의 카피의 이 템플릿 따라서 무엇을 넣어줄지가 각각의 또 다른 이슈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경고 카피도 한번 볼까요? 이땐 좀 조심해야 돼요. 경고 카피는 우리가 좀 과장하면 안 돼요. 자, 누구누구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뭐뭐뭐. 또는 이 글을 읽지 않고 뭐뭐 하지 마라.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인 타깃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제 그 전체적인 사람들까지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명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그러한 문구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과장해서 한다면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과장된 글과 실제가 달라버리면 지속적인 어떤 우리의 찐팬들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이때는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경고. 10대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여드름 치료제. 그죠? 그 다음 또 경고. 이 글을 잊지 않고 재력 시험을 통과할 생각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경고성의 문구로 고객의 이 눈길을 또 이끄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뭐뭐 하는 사람도 뭐뭐뭐 하는 완벽 솔루션, 뭐뭐뭐 하는 나만의 뭐 어떤 방법,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도 결국은 잘 보세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 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템플릿이란 얘기예요. 템플릿. 그래서 다양한 헤드라인을 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 구체적으로 이 템플릿들을 보니까 어때요? 카피라이팅 할 만하죠?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 돼요.